제가 아는 바로는 드라이 스튜디오도 그렇고 앵그리 미아오까지 브랜드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사무용으로 나온 키보드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IT 리뷰하는 북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키보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드라이 스튜디오의 새로운 키보드 ATM98을 가져왔습니다. 키보드의 패키징 자체는 이전에 출시되었던 드라이 스튜디오의 아이슬링 63RT와 동일한 스티로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시하는 이유를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이런 패키징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최대한 절감을 해서 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키보드를 판매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패키징 자체를 이렇게 접해보면 그렇게까지 고급감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꽤 괜찮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 ATM98 키보드 자체가 출시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정보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보에서 확인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큰 키보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눈앞에 마주하게 되니까 정말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스티로폼 패키지 자체는 이런 식으로 키보드의 모양에 맞게 딱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키보드를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성품은 비교적 단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4G 동글과 USB 케이블이 준비되어 있고 QR코드가 프린팅되어 있는 매뉴얼이 한 장 들어있는데, 지금은 중국어로 다 프린팅이 되어 있지만 글로벌 제품들은 전부 다 영어로 프린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 스튜디오 ATM98 키보드의 본품입니다. 기본적인 배열 자체는 풀사이즈 레이아웃이 아닌 98개의 키를 가진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이 조형미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 하우징 오른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저 동그란 부분일 건데, 드라이 스튜디오에서는 이 부분을 스타링 노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노브 자체를 CNC 가공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부에 층이 지는 부분에 퀄리티가 정말 멋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노브의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큰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선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 자체가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드라이 스튜디오 로고가 들어간 키캡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키보드 앞쪽에는 드라이 스튜디오의 로고가 멋있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키보드 자체의 디자인이 너무 멋있게 나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하판을 깎아놓은 쪽에 조형미가 너무나 날이서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이 특유의 조형미가 너무나도 멋있게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키보드의 상단 부분도 마냥 심플하게만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단 모서리 쪽에 이런 식으로 까만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에서 저런 걸 자주 볼 수 있는데 2.4G 연결이나 블루투스 연결에 수신율을 늘려주기 위한 안테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링 노브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PC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노브의 가운데 쪽과 아래쪽이 전부 다 PC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 RGB LED들이 들어있는 형식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아주 멋진 RGB LED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RGB LED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우징의 하단 부분이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타링 노브의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금속 소재로 별도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하판의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드라이 스튜디오의 로고 하나만 커다랗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ATM98 키보드는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제공받은 미스티 더스크 색상은 시멘트 그레이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건축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이 특유의 질감과 깊이감의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진짜 커스텀 키보드들에서도 웬만하면 이런 느낌을 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표현을 잘 해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단조로운 듯 하면서도 정말 조형미 있게 잘 만들어진 키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멘트 그레이 마감이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하우징 자체에 시멘트 느낌이 나도록 특유의 질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정말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건축 디자인에 맞는 그런 키보드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플렉스 커팅이 들어간 FR4 보강판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키캡은 이중 사출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중 사출의 퀄리티는 제법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편이고요. 스위치는 비선에서 제조한 라이트 사쿠라 스위치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RGB 디퓨저도 있고 스위치 색상도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스위치인데, 이 라이트 사쿠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저소음 기계식 스위치입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드라이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에서 저소음 스위치를 쓸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드라이 스튜디오도 그렇고 앵그리 미아오까지 브랜드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사무용으로 나온 키보드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넘패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키보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음 스위치 단일 구성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거고요. 키보드 자체의 디자인은 거의 커스텀 키보드에 근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무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풀사이즈 레이아웃의 커스텀 키보드들도 있듯이 이번 ATM98도 사무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상당히 좀 뭔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사무용을 절대 출시하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에서 사무용 키보드를 출시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놀랄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무용 키보드로서의 결과값은 정말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에 흡음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가스켓 마운트까지 체결되어 있고 플렉스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소프 충격을 상당히 잘 흡수해주고 이런 식으로 타건을 할 때 흡음 설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ATM98 키보드 자체가 올폼 소재로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부의 흡음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의 유연한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사무용으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 확실하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마냥 조용하게만 사용할 게 아니라 추후에 스위치를 바꿔서 조금 더 소리가 또랑또랑한 걸로 사용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 폼 소재들의 흡음재들의 구성이 소리 자체를 반사시켜주는 느낌을 잘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런 점도 개인적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 라이트 사쿠라 스위치 자체의 느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뭔가 구분감 같은 게 제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마냥 손끝 느낌이 가볍다는 느낌만 들진 않고 어느 정도 제대로 내가 스위치를 누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스위치이고요. 특유의 보글보글한 소리가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들리지 않고 적당하게 조용하게 들리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저소음 스위치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분해를 해보지는 않을 거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부 구조가 확실하게 흡음 구조가 정말 잘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가스켓 마운트까지 체결되어 있는 요즘 기계식 키보드들의 추세를 따르고 있는데 저소음 스위치로 사용을 하면서도 추후에 원하는 대로 소리가 좀 재밌는 스위치들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면 그 효과가 꽤 잘 나타날 듯한 하우징의 설계였습니다. 꽤 마음에 드는 설계였어요. 그리고 이번 ATM98 키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스타링 노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연결 모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하우징 위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선 연결을 켜주게 되면 바로 스타링 노브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담길 정도로 상당히 밝은 밝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면적 자체도 상당히 크고요. 이런 식으로 RGB가 회전하면서 아주 예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면적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느낌이 너무 멋있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노브를 한 칸씩 돌렸을 때 액션도 즉각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보통 RGB를 보여드리려면 조명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조명을 전혀 줄이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밝은 밝기를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노브를 돌렸을 때의 반응이 나타나는 점은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까지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바닥 쪽에도 그대로 비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 스튜디오 로고가 프린팅된 키캡이 펑션 키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블루투스를 1번부터 3번까지 사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페어링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LED 인디케이터 자체가 없고 노브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할 때도 페어링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노브가 통째로 깜빡거립니다.
연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노브의 동작은 당연히 볼륨 조절로 사용이 되게 만들어져 있고요. 펑션 키와 백스페이스 키의 단축키 조합으로 배터리에 남은 상태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노브의 설정 자체도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게 비하에서 키매핑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당분간 아마도 이 ATM98 키보드를 실제 제 메인 키보드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이 디자인에서 오는 감동이란 게 있거든요. 전체적인 디자인의 이 조형미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접했을 때 보는 맛 자체가 틀리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드라이 스튜디오라는 브랜드 자체가 앵그리 미아오의 서브 브랜드로서 기존 앵그리 미아오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적인 기기식 키보드의 시장이 아닌 니치 키보드의 시장의 파이를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거든요. 이번 ATM98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드라이 스튜디오 브랜드의 키보드들 중에서 단형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고 사무용으로도 일상용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진짜 요즘 키보드들이 출시되면서 하드웨어 스펙만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줬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의 기성품 키보드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감성의 영역을 정확하게 캐치해줬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제가 제대로 메인 키보드로 사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제가 이번 ATM98 키보드의 이전작인 배트라이 키를 하나 소장하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 이전작인 아이스링 63RT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배트라이 키도 드라이 스튜디오의 기술이 전부 다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 마그네틱 스위치까지 탑재된 최신 기술로 집약된 게이밍 키보드였단 말이죠. 그렇기에 이번 ATM98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타건하는 느낌과 감성의 영역에 훨씬 더 집중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TM98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실제로 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정말 편안하고 예쁘게 멋있게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ATM98 키보드를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ATM98 키보드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